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그 상속과 정려에 대해서 한번 10여 편 정도로 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사람이 사망하면 이제 항상 상속이 일어나겠죠. 상속에서 협의가 안 되면 법정 상속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법정 상속의 순위까지 오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은 특정 개인이 권리 및 의무가 사망에 의해서 최종 의사나 법률에 따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즉 권리는 재산을 의미하고 의무는 부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의사라 하는 게 유언이 되겠죠. 그리고 법률, 만약 유언이 없으면 법률, 법정 상속 순수에 따라서, 즉 상속인들에게 상속인의 순서도 있겠습니다. 이제 포괄적 권리와 의무가 함께 승계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특정 개인, 즉 사망한 사람이 피상속인이고요. 권리와 의무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 즉 부채까지 다 함께 승계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뭐 재산만 받겠다, 부채는 안 받겠다, 이런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상속인의 이러한 즉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는 사람이 이제 상속인입니다. 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간혹 혼동될 때가 있는데, 피상속인이 앞에 피가 붙었잖아요. 돌아가실 때 이제 피를 흘린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오래 가실 겁니다. 자, 이제 상속이 일어나려면 사망이 되어야 되는데, 사망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자연 사망이죠. 나이가 들어서 또 병이 걸려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는 게 이제 사고가 아닌 경우죠. 자연 사망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인정 사망이라는 게 있는데, 인정 사망은 어떤 재난 등에 의해서 사망이 확신시 될 때 관공서에서 그 사망을 인정해 주는 것을 이제 인정 사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추정 사망은 주로 그 실종에 의해서 즉 사람이 실종이 되었는데 언제 이분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때, 이럴 때에 이제 실종되고 일반적으로 5년이 지나면 추정 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또 좀 특별한 케이스에서는 그 특별히 큰 뭐 국가적으로 그런 사고가 예가했다, 그럴 때는 특별 실종으로 보고 1년 만에도 추정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간주 사망은 즉 사고 같은 것에 의해서 어떤 위험 상황이 분명히 있었는데 사람이 시신을 못 찾았을 때, 이럴 때는 또 간주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네, 사망에는 이제 이런 분류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동시 사망 추정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뭐 가족이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현장에서 돌아가셨을 때 많은 분들이 누가 먼저 돌아가셨는지 밝히기가 어렵잖아요. 이럴 때 이제 동시 사망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뭐 한 분은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한 분은 구급차에 가다가 병원에 도착해서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시간차가 많이 안 나도 이럴 때는 이제 상속은 그 순수에 의해서, 돌아가신 순수가 명확하면 순수에 의해서 상속이 발생됩니다. 자, 법정 상속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망자가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이제 민법에서 정하는 순위와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되는 것을 이제 법정 상속이라 합니다. 법정 상속인의 순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1순위 바로 직계 비속입니다. 아래쪽이죠.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직계 비속은 아들, 손자, 뭐 이렇게 정손자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제 직계 비속이 1순위고요. 1순위가 있으면 2순위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1순위가 없다 그랬을 때 2순위로 되는 게 직계 전속, 이제 거꾸로 올라가죠. 이제 부모님이 혹시 안 계시면, 또 할아버님이 살아 계시면 조부모로 가고, 또 그 위에 때 정조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3순위는 이제
직계 존비속이 모두 없을 때 이제 형제 자매가 3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순위가 있는데요. 형제 자매도 없다. 이럴 때는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이 되겠습니다. 반계혈족 여기서 다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법정 상속은 그럼 배우자는 상속 순서가 어떻게 되냐? 좀 그렇죠. 배우자는 항상 1순위죠. 0순위나 마찬가지입니다. 1순위가 있으면 1순위와 함께, 또 1순위가 없고 2순위가 있다면 2순위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모두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나왔는 반계혈족이라는 것은 아까 직계 존비속 이렇게 직계가 아니라 옆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형제 같은 그거에서 옆으로 가서 형제의 직계 비속 이러면 조카가 되겠고, 아니면 위로 올라가면 아버지의 옆으로 가면 그러니까 숙부, 백부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이제 반계혈족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법정 상속은 최근친 친족이 우선적 상속인이 됩니다. 아까 1순위가 직계 비속이라 그랬잖아요. 직계 비속이 이제 아들이 될 거고 손자도 되지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직계 비속에 들어가 버리고 손자녀는 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상속이 불가합니다. 자녀 쪽으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것만 다시 요약해보면 법정 상속 순위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1순위 직계 비속, 자식인데 가고, 없으면 직계 존속,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반계혈족까지 간다. 그리고 배우자는 항상 1순위, 2순위가 없으면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고요.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함께 그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50%씩 더 가져가게 되어 있죠. 그것도 이제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살펴봤고요. 네, 오른쪽 사진은 제가 서울에 은퇴하기 전에 한 5년 근무했었는데 늦은마키 서울 구경 다니면서 덕수궁에서 한번 찍어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